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받는 날이라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뭐 전국의 기관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납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1경 5천조. 1경 5천조. 세상에 무슨 비용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1년 예상이 600조 정도 되고요. 그것도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600조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GDP 총 규모해서 2천조 정도 되거든요. GDP 1년 이제 총 생산이. 총 생산은 다 생산하는 걸 말해요. 소비 말고 생산하는 걸 다 따져서 2천조 원 정도도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개인 빼고 기관만 모아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려는 비용이 1경 5천조라면 아예 이게 우리 1년 GDP가 2천조인데 돈이 어디서 다 많이 모여가지고 1경 5천조나 되는 돈이 어디서 모이는 걸까 도대체? 시장에 내 주머니는 없지만 시장에는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금이 그렇게까지 모여질 수 있는지 정말 놀랍고 신기한데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개인 공모 이렇게 다 받게 돼서 은행들마다 이제 증권사마다 사람들이 주문이 밀려 들어온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도 내 것도 좀 해주세요. 내 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년에도 아주 유명한 이제 공모해서 공모 히트 친 상품들이 있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죠. 잘 기억은 안 나는지만 몇 개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 공모주로 작년에 제일 큰 공모주는 SK IT가 제일 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LG 에너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쩌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이 그만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핫한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종주국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이 파는 데는 이제 중국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일 많이 팔죠. 특히 CATL 같은 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30% 정도 차지할 거래요. LG가 한 20%, SK가 한 이제 5%, 6%, 삼성 SDI가 한 4~5% 정도 될 거예요. SKIT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앞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점유율만 유지해도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기차가 이제 작년 들어서 전 세계에 한 3~4%, 한 5% 정도 전기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몇 년 전기차가 한 20% 정도, 10%가 넘고 20%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해도 예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것은 전기차만 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로봇들에도 전부 다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2차 전지 강국이 됐지? 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과거 정부와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LG 화학에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LG 화학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유사고 또 무슨 케미칼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장판 많이 만들고 이런 정유 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2000년대 초중반 2005년 뭐 7년 이런 때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정부도 그때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래에는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후원을 해주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죠. 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많은 회사들이 2차 전지 사업에 많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기대가 돼서 이제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그 지지부진한 실적도 크게 나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에 테슬라가 퐁 쏘아올려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발전하게 됐고 LG 그룹은 정말 그 뭐 이렇게 삼성 그룹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막상막하 이제 그 용호 쟁투라고 해야 되나? 두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했는데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LG가 많이 뒤처졌죠. 삼성이 질주하게 되고 반도체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LG화학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빛을 못 보고 있다가 근래 이제 LG화학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성장되고 있어요. LG 그룹이요.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앞으로 관련된 AI 관련된 이쪽 또 자동차 관련된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쪽에서도 LG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70조로 시작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공모가가 한 3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그 70조 정도 되는 그 공모가에서 얼마나 올라갈 거냐? 1경 5천조가 몰린 이유가 뭐겠어요? 흔히 말하는 따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으로. 그러면 따상이라는 건 이제 30만 원으로 이렇게 그 시작이 되면 두 배로 60만 원으로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30%더 올라가면 80만 원대, 90만 원 가까이, 85만 원, 한 85만 원으로 상한가. 그러니까 30만 원짜리가 85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0만 원짜리가 80만 원 너무 심하다 정말. 70만 원이 있겠다. 70만 원대. 30만 원짜리가 한 75만 원으로 이렇게 이달 말에 상장돼서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1경 5천조 또 개인들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이제 청약을 넣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기대가 그거예요. 더블하고 상한가, 따상이라고 하는 더블 상한가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기관들이 1경 5천조 많은 금액을 넣어서 그 부분에 1경 5천조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뭐 그 몇 프로만 이렇게 돈 들어간 것 중에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예수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77%나 된다라고 그래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주주들이 절대 팔지 못하고 시장에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 묶여있는 의무 보유 확약되어 있는 게 77%라고 하니까요. 그럼 유통 물량이 있잖아. 또 이렇게 시장에 돌아갈 수 있는 물량. 그게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산다 이러면 얼마 안 되는 물량이 있고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고 지금 70조 상장가인데 이 중국의 CATL 보면 이게 CATL이 시가총액이 300조인가 400조인가 그럴 거예요. CATL 현재 그 주가 시총이 엄청 많거든요. LG화학은 거기에 비해서 시총이 반토막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CATL이 한 30% 가까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총이 비슷해야 되잖아. 한 30% 많아봐야 30%밖에 차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CATL은 몇 배나 이제
그 시총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이 150조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고 최소한 100조는 간다. 그러니까 70조에서 이제 100조면 30%, 35% 정도 되잖아요.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이제 30만 원에 시작되는 이 가격은 최소한 50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사람 많은 꿈대로 3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되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래서 이 말 듣고 스님 저도 오늘 넣을까요? 라고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1억을 넣는다고 해도 2주 받을 수 있으려나? 2주 받을 수 있으려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주도 안 될 수 있어요? 1억 넣는데? 뭐 개미들은 그냥 뭐 한 12만 받아가 한 개 받으면 되지. 아니 1억 넣으면 그래도 한 2주는 주지 않겠어? 한 주만 받을까? 1억 넣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 듣고 소문 듣고 야 이거 따상 간다 해가지고 30만 원짜리가 70만 원 된다 하면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나도 넣을까? 그러면 30만 원? 받았어야지. 말이 안 돼. 3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1억을 넣어도 한 주 받을까? 뭐 이렇게. 하여간에 이제 우리나라 공모주 제도 IPO가 상장 제도가 세계 기준에 따르는지는 얼마나 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한 1천억 넣고 그래 1천억 넣으면 그래도 100주 정도는 받지 않겠어요? 그럼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낫겠지라는 이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바보일 수도 있어요. 좀 남는 게 있다면 남는 게 1억씩 있는 사람이 없지. 이게 사실 공모주는 되게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빛 좋은 사과인데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이 이렇게 눈이 벌게서 이러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주식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주식들은 며칠째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커다란 큰 고래가 시장에 풀리니까 큰 매기가 풀린 거예요. 이제 매기가 풀리니까 미꾸라지들은 이제 도망가기 바쁘고 있는 그 자기들이 이제 그 기관들은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돈 마련해서 일경 얼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시장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닌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 또 상장하는 게 또 있어요. 상장해야 될 게 SK도 관련돼서 또 상장을 하게 될 텐데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돈 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별 필요 있냐? 필요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만 필요 없다고 한다면 마음의 확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부적으로 이제 외부적 빈곤이 나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마음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빈곤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재물, 빈부의 차, 누구는 좋은 차, 누구는 좋은 옷, 누구는 맛있는 걸 먹고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그럴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먹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그 마음만 딱 지킬 줄 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는 뭐 가졌어요, 뭐 했어요. 또 누구는 또 그거 가지고 보시도 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겨우 100일 기도비 내는 것도 참 이게 그런데 옆에는 등에 100만 원짜리 등도 달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길래 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경제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투자를 하고 직접 뭘 운용을 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저 멀리서 태풍이 여름에 불어온다면 태풍이 불어오는 건 알고 있어야죠. 태풍이 불어서 어떻게 시속 몇 킬로로 불고 비가 몇 미리 내리고 뭘 하면 내가 그것을 마음 편하게 태풍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좀 약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태풍이면 나는 괜찮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도 없이 갑자기 태풍 맞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그 집에 물 새고 이러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책이 된다고요. 재물에 대한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도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다 갖거나 더 많이 소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재색은 심어 독사다. 독사보다 이제 더 나쁘다. 재물과 이제 이성은 독사보다 더 나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재물하고 여색을 피해서 재물은 갖지 않고 주머니 안 넣을 거고 여색은 같이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마인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재물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원효 스님께서 심어 독사, 재색 이렇게 하는 것은 독사보다 피해가 더 심하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거 꿋꿋이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이렇게 그 재물과 이성 이런 것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강렬하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키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진다니까요. 어떤 젊은 수행자가 선방에 열심히 다니는데 명문대 나오고 이렇게 참선하고 이렇게 있어요.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선방에 그 구참스님, 선덕스님께서 젊은 스님에게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야 이거 올해 선방에 오래 다녀봐야 남는 게 없어. 군법사 가가지고 넌 아직도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군법사 가가지고 군법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처음 인간이 대비로 인간해. 그래가지고 승진하고 그러면 이제 소령도 내고 잘 되면 중령까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군법사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젊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방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뭔 줄 알아요. 이제 이 스님께서는 30년, 40년을 선방, 50년까지도 선방에 참선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젊어서는 풍문의 꿈을 안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참선을 시작을 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서 마음 공부라는 게 진짜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소득을 얘기하면 외적 소득이 없잖아. 내면적 소득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외적 소득에 의해서 갉아먹어져 버리면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게 없네? 이제 내가 절을 해가지고 절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유명한 것도 아니고 또 내면으로도 이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면이 더 단단해지냐? 단단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고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점점 잃으면 공부라는 건 자존감하고 직결돼 있어요. 자존감이 잃기 시작하면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한때 얻어서 똥똥거렸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오히려 더 졸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자존감이 푹 떨어지고 그러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 젊은 수행자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재색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나 재색이 뭔 줄 알아야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불러오는지 내가 나이가 많고 점점 그렇게 될 때 재색이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주는 이런 영향력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피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들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알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 내 집은 아직도 20년째 그냥 살고 있는데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남의 집은 3억에 사가지고 10억이 됐더라. 10억에 사가지고 30억이 됐더라. 40억이 됐더라. 그런 말을 듣고 배가 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배 안 아파. 그런데 자주자주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도 또한 마음에 심각한 이제 충격이 돼서 마음이 점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쇠락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다 힘드니까요. 마음이 쇠락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스스로 우울한 것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발현돼서 남들한테 같지 않은 나만을 부리기가 쉬워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남한테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한테 온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선비들 마냥 뭐 그런 경우는 정말 더 나쁜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겸손하기라도 하지. 근데 온고집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뻗대고 막 이렇게 화내고 뭐 짜증내고 남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정말 이제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까딱 잠을 해서